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적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최근에 테슬라가 반등을 많이 해줬어요. 270달러까지 대략. 우선 추세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린 자리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 방송에서 여기 테슬라 1개월 전이죠.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마 그 제가 저 방송한 포지션이 여기였을 거예요. 요때 기술적 관점으로 해가지고 매력적인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약 25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보다 약간 더 올라갔어요. 270달러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 통과 관련된 거, 그거하고 그 다음에 로보택시 관련된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를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올라가고 나서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그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반등해서 올라갔다. 근데 그거는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선반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현재 가치도 있었긴 있었죠. 근데 로보택시가 뭐 지금 당장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은 아니잖아요. 약간 미래 가치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회사라는 것은 수익으로서 증명을 해내야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다음부터는 앞으로 이제 테슬라를 바라볼 때 재무제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테슬라의 어떤 실적 발표가 있어요. 7월 23일인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방송하는 게 7월 21일, 23일. 미국 시간도 있으니까 뭐 23일 아니면 24일. 뭐 여하튼 간에 이번 주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재무제표 관점에서도 테슬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이슈도 있죠. 약간 정치적 이슈도 있는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지지선언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해보고 우선은 뭐 조만간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재무제표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걸 갖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좀 시간이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재무제표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한 거 우선은 테슬라의 그 자산 규모가 1092억 달러 정도입니다. 부채 비율은 자산 대비 40% 정도고요. 440억 달러. 단위가 밀리언이죠. 자본은 651억 달러. 그래서 자본율은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건전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이야기할 건 없고요. 이 잉여금도 어느 정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재무상태표는 네, 뭐 더 이상 언급할 건 없어요. 왜냐면 특별하게 뭐 안 좋은 건 없어서. 그러면 이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관점, 손익계산서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규모는 213억 달러 정도. 근데 영업이익률은 5.5%, 순익률이 5.4%. 좋지는 않죠. 다른 기업에 비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M7 종목하고 좀 비교가 될 수가 있긴 하겠죠. 우선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애플, 엔비디아하고 한번 비교해 보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이익률이 44.6%, 알파벳은 31.6%, 메타가 37%. 그러니까 평균이 30% 이상이죠. 평균은 훨씬 높긴 하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영업이익률이 64.9%입니다.
심지어 아마존닷컴은 이제 전자상거래죠. 뭐 AWS도 하긴 하는데 그냥 전자상거래로 보는 게 맞죠. 왜냐면 거기가 매출이 더 크니까. 그래서 10.7% 정도. 넷플릭스는 영업이익률이 27.2%. 심지어 월마트도 영업이익률이 4.2%입니다. 약간 그 테슬라하고 월마트하고 거의 뭐 영업이익률이 엇비슷하긴 하죠. 물론 이제 테슬라가 약간 높긴 하지만.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서 테슬라의 그 영업이익률은 높지가 않죠.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낮은 편이죠. 매우 심하게. 엔비디아가 64.9%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가 뭐 재무제표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치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긴 하겠지만 회사의 어떤 그 주가의 성장은 상승은 재무제표가 기본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만 비교해 볼까요? 엔비디아가 뭐 재미삼아 올라가지 않았겠죠. 여기가 뭐 그냥 단순하게 뭐 AI 반도체 그 이슈로 GPU로 해서 올라갔다. 그럼 뭐 단순한 수준은 아니죠. 왜냐면 재무제표에서도 증명하잖아요. 영업이익률이 64.9%예요. 순이익률이 57.1%고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영업이익률이 44.6%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볼까요?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심심해서 올라가지 않았겠죠. 재미삼아. 그래서 재무제표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겁니다. 그럼 테슬라를 볼게요. 테슬라는 지금 월봉, 주봉 상태가 어떻게 되죠?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방금 보셨잖아요. 그냥 쭉쭉 날아가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이 5.5%밖에 안 되잖아요. 상대적 비교로 봤을 때 날아갔나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여기서 그냥 반등인 거잖아요. 아시겠죠? 재무제표를 왜 보는지. 여하튼간에 테슬라는 전기차 업종에서 영업이익률이 5.5%예요. 그래서 되게 좀 낮아 보이긴 하죠. 상대적 비교로 봤을 때. 근데 요거를 업황 관점에서 좀 살펴볼게요. 한국과 좀 비교해 볼게요. 한국의 그 2차 전지 아니면 뭐 현대차도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전기차의 그 점유율이 높지는 않죠. 그렇게까지. 그래도 전기차를 판매하니까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8.7%입니다. 에코프로 한국은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쪽이죠. 에코프로는 손실이에요. 마이너스 2.9%. 에코프로비엠은 0.7%입니다. 그래도 2차전지 배터리 쪽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한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2.7%입니다. 아니 2.6%입니다. 한국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처참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한국하고 테슬라하고 좀 비교해 보게 되면 테슬라는 그래도 5.5%잖아요. 만약에 업황이 좋았다고 한다면 2차전지 전기차 쪽에 업황이 좋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영업이익률이 있겠죠. 통상적으로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물건 만들어 가지고 10% 정도는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2.6%밖에 내가 수익을 못 낸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좀 사업의 가치로서 약간 갸우뚱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테슬라가 지금 5.5%란 말이에요. 그러면 월마트는 4.2%인데 왜 그런가요? 월마트는 좀 다른 면이 있죠. 월마트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소매업, 유통업이잖아요. 매출 규모가 틀리죠. 테슬라는 213억 달러고 월마트는 1615억 달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하튼 간에 한국에 있는 2차전지 배터리 기업의 그 영업이익률도 높지가 않잖아요. 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업황 자체가 안 좋은 거죠. 전기차 업황 자체가. 테슬라의 그 5.5%라고 한다면 업황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2차전지 업황 아시겠죠? 전기차 업황 관점으로 본다면 그나마 나은 편이죠. 근데 다른 기업과 비교하게 되면은 뭐 차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5.5면 낮은 편이죠.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나마. 여하튼 간에 그러면 이 정도면 지금 전기차의 그 업황이 어떤 수준인지 아시겠죠? 2차 전지 쪽이. 보셨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6%라니까요. 영업이익률이. 테슬라가 5.5%라니까요. 다만 그 테슬라의 그 매력도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제가 이전 방송을 좀 언급을 해드렸던 이유가 이 자리 있잖아요. 여기가 올라간 포지션이 약 200%의 변동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200%가 누구 집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자리가 변동성이 큰 자리이기 때문에 수익률 관점으로 본다면은 매력적인 자리라고 이야기해 드렸던 것 뿐인 거죠. 그러면서 반등을 해 준 것 뿐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뭐 주식을 할 때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가치 평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회사의 그 현재 업황과 이 회사의 어떤 포지션이란가 그다음에 재무제표 이런 거 따져 보셔야 되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아웃라인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업황이라든지 그 업황에서 테슬라의 포지션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느 정도 포지션인지.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좀 재무제표를 찾아볼게요. 뜯어볼게요. 그렇게 자세하게 뜯어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보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대차대주표. 네, 자산은 전기 대비해서 증가했어요. 전기는 1066억에서 1092억으로 증가했습니다. 부채 비율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는 좀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430억 달러에서 440억 달러.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에쿼티인데 에쿼티는 좀 제가 아까 이거 정리한 거 규모가 맞아요. 651억 700만 달러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요것만 보면 안 되고 요거 이제 비지배 지분까지 더 해야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나온 건 아니라서 그냥 요것만 볼게요. 626억 달러에서 643억 달러로 자본이 증가했습니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는 이제 커지고 있다. 약간이나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손익계산서인데 매출을 보게 된다면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여기 볼까요? 233억 달러에서 213억 달러로. 이게 여러분들 그 재무제표를 많이 분석해 보시면 아시기는 할 건데 통상적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가 흔치는 않거든요. 매출이라는 것은 시장 파이예요. 근데 시장 파이는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시장 파이는 커지죠. 뭐 시장 파이가 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출 규모는 줄어들지는 않죠, 잘.
근데 테슬라의 그 매출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233억 달러에서 213억. 이거는 약간이 아니죠. 좀 심하다고까지는 좀 그런데 그래도 우려스럽죠. 매출 규모가 줄어든다? 이거는 좀 되게 안 좋게 봐야죠. 재무제표를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매출 규모가 증가했으면 그래도 성장을 했겠죠. 오히려 이때보다도 안 좋아요. 2020년 때보다도 지금 주가는 빠진 상태예요. 이거는 좀, 안 좋게 보셔야 돼요. 이거 좀 심각하게 봐야 되죠. 단지 이게 있어서 그런 것 뿐인 거죠. 단지 최근에 이 구간이 있어서 그런 것 뿐인 거지. 여기서 200%가 올라갔을까 이걸로 인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환호한 부분이 있었던 것 뿐인 거죠. 그렇죠? 변동성이 컸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 관점 본다면은 아니죠. 그럼 결국에는 이 종목을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이 포지션에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언제죠? 2022년이네. 테슬라를 지금 열광하고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냥 이거예요, 이거. 최근에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그것도 2022년이잖아요. 2022년 말부터 2023년, 그쵸? 이거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이거에 열광을 한 거죠. 테슬라에 대해서. 200%가 움직였으니까. 엄청나게. 근데 그래봤자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냥 박스권 매매인 거예요. 박스권. 박스권에서 싼 자리에서 반등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아니 여기를 돌파한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성장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가 올라간 것도 이 포지션에서 반등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적에 좀 냉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장성은 아니잖아요. 근데 재무제표 봐도 그렇잖아요. 재무제표 봐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233억 달러에서 213억 달러로 매출이 줄어든다? 이건 흔하진 않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열광한 부분은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거 200% 정도 날라간 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되게 오래전 이야기인데. 2018년도 이야기인데.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네, 여하튼 간에, 그래서 재무제표를 좀 보고 있는데, 이거는 좀 그렇다. 매출이 줄어드는 거는 흔치는 않다. 근데 영업이익도 줄어들더라고요. 26억 달러에서 11억 달러로, 그쵸? 뭐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순이익도 줄어들더라고요. 25억 달러에서 11억 달러. 그래서 성장이 둔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테슬라 자체로만 봤을 때. 그리고 현금흐름표 볼까요? 현금흐름표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줄어들죠. 25억 달러에서 2억 달러로. 근데 현금흐름표는 이럴 수가 있긴 있는데 좋은 건 아니죠. 그나마 좀 괜찮게 볼 수 있는 것이 이건이 있더라고요. 투자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증가하더라고요. 그 지출 내역이. 24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으로 회사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뭐 성장성에 대한 미래 성장성의 관점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은 플러스가 됐어요. 이런 거 좋은 건 아니죠.
기말 현금성 자산은 줄어들었죠. 169억 달러에서 124억 달러로. 그래서 현금흐름표 딱 보게 되면은 그래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투자하는 거 있긴 있는데 업황도 안 좋고 그리고 테슬라의 지금 최근에 재무 실적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예, 당연히 현금흐름표도 좋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손익계산서하고 현금흐름표 봤을 때는 예,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그나마 괜찮은 게 저거죠. 그나마 괜찮은 거는 이제 재무상태표가 괜찮다는 거죠. 밸런스 시트, 그게 괜찮다는 거죠. 그게 안정적이다는 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회사가 좀 성장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거 말씀드렸나요? 실적 발표가 네, 이번 주에 있잖아요. 네, 실적 발표를 좀 예상을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겠죠. 아까 전에도 매출도 줄어든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컨센서스가 243억 달러 나오거든요. 전년 동기는 249억 달러 나왔어요. 그리고 EPS도 0.9 하나 나왔는데 지금 0.6달러 정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안 좋죠. 근데 그나마 전기 대비로 했을 때는 나아진 결과 나올 가능성이 커요. 요번에 실적 발표하는 것이. 매출이 증가하잖아요. 213억 달러에서 240억 달러로. EPS도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컨센서스 대비로서 긍정적인 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좀 예상되냐면은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은 건 아니죠. 최근에 약간 올라왔다 270달러까지 상승했다가요. 최근에 이렇게 좀 눌리잖아요. 눌리다가 반등을 해줄 것 같아요. 내려오다가 반등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는 성장성보다는 변동성이에요. 최근에도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그 급하게 올라간 만큼 내려오는 게 있긴 하겠죠. 그러면 급하게 또 반등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거 자체가 그렇게까지 뭐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진 않죠. 그냥 거의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성장성 관점으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하락을 한다면은 218달러? 216 요 정도? 예, 여기죠. 여기까지의 포지션이 있죠. 뭐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아니면은 여기겠지 뭐. 230달러겠지. 230달러 아니면 뭐 218달러 요 정도. 이런 라인의 지지 라인이잖아요. 그죠? 대략. 그럼 만약에 요 정도 좀 하락했다 칩시다. 그럼 반등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갔다 칩시다. 10%만 올라가도 여기잖아요. 저항대가 지금 강한 저항대가 이 자리니까 그쵸? 10%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쳐요. 올라갔다가 빠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 칩시다. 그러면 이것만 올라가도 12% 정도라. 10%라. 그래서 만약에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이제 눌려요. 이렇게. 눌렸다 쳐요.
네, 실적급 발표가 나왔는데 뭐 전기 대비 아니면 전년동 아니 저기 컨센서스 대비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가 저항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맞고서 약간 눌리겠죠. 그래서 요번에 실적 발표는 전 그렇게까지 큰 기대는 없습니다. 반등 정도는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제적으로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 긍정적인 뭐 레포트가 쏟아진다. 그리고 다음 분기는 더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 기대감에 대한 선반영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장대 양봉 올라간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 보셔도 약간 흠칫 기대감이 있긴 하겠죠.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기술적 관점을 본다면 저항대 걸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캐시점 마크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건 있죠.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은 아닌데 저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그냥 기술적 관점으로만 봐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박스권 범위 내에서의 어떤 투자 전략을 고려해야 될 타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아까 좀 말씀드렸나요? 테슬라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 선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대세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향후에 그 테슬라가 사업을 좀 진행하는 데서 좀 긍정적인 좀 도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장은 재무가 개선되어지기가 쉽진 않죠. 그래도 재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개선되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뭐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경영을 잘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잔파동에서 움직이긴 하겠지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먼 훗날에는 예, 먼 훗날에는 좀 매집이 되면은 다시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먼 훗날에 좀 여기서 눌림목을 주게 된다면 그때가 좀 매수에 대한 기회? 그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런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해볼 필요가 있죠. 당장 말고 나중이라도. 오히려 테슬라가 이렇게 좀 오히려 올라갔다가 좀 눌림목을 주게 된다면 그치? 여기가 매집봉을 세워놓고서 그 다음에 돌려주게 된다면 그렇죠. 요 포지션에서 한번 볼 필요 있긴 하겠지. 그렇다고 한다면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 재무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계속적으로 한번 보세요. 재무제표에 어떤 그 개선 내역이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시다 보면은 재무제표 모니터링 하시다 보면은 재무제표가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 당장은 아닌데 나중이라도 뭐 어차피 경영자는 회사를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경영자의 어떤 책무기도 하고 그 포지션 입장이기도 하고 여기서 멈추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로봇 나중에라도 뭐 로봇 택시가 잘 된다든지 아니면 뭐 또 이거 로봇 택시 말고도 저거 있지 않나요? 뭐 차지 슈퍼차저? 슈퍼차저라고 해가지고 충전하는 거 전기차 충전하는 거 뭐 그런 사업도 있고 그거 말고라도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사업을 벌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모멘텀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은 향후에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좀 여지는 있어요. 그런 어떤 기반은 됩니다. 근데 그건 당장 말고 향후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좀 살펴볼까요? 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했던 초점은
아무래도 조만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반응이 올 것인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서 반등해 주었던 부분은 네, 그냥 미래 가치에 대한 선반영, 그런 모멘텀으로 좀 올라갔다. 이제부터는 내 재무로서 좀 증명을 해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또 앞으로 또 다른 이슈가 있으면은 또 그때 이야기하죠. 저번 시간에 제가 이거 이전 방송이죠. 테슬라. 제가 여기 해외 주식에다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테슬라를 최근에 방송한 게 제가 다른 종목도 분석하고 있어가지고 한 달 전에 방송을 한 거잖아요. 여기. 그치? 그때가 이제 이 포지션이었거든. 이때. 근데 그때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 이야기한 거지.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재무적 관점으로 테슬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 생각해서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돈가치 유튜브에 오셔서 여기에 가입 버튼을 눌러서 멤버십 가입 좀 해주시고, 네, 일로도 오세요. 가치 투자로도 가치 투자는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열혈 가치 멤버로 등업하신 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